6일 지방선거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첫 질문은 이제 공식적인 질문 출사표 던질 건데요. 어제 토론회 말미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매일 의문이 들고 매일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짧게 얘기하셔서 관련된 얘기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23년째 정치하면서 가시밭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제가 늘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은 제 스스로 매일 제가 출근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냐, 내가 정말 정치를 해서 나라에 또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 이 질문을 늘 던집니다. 제가 어떤 답을 얻을 때 그 질문으로부터 제가 답을 얻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도 늘 그래 해왔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도 그런 내면적인 어떤 고심 끝에 제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를 한번 던지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네, 어제 김은혜 의원과 양자 토론을 하셨는데 토론회 좀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경기도의 어떤 미래, 정책 비전, 또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김 후보도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저는 제가 경기도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자체거든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여기에 다 있고요. 워낙 경기도는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어지간한 국가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저는 늘 경제와 안보가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도가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제가 23년째 정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가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걸 한번 펴보자, 이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토론이 2번 더 남았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대선 토론 때도 저 기억이 좀 나는데 토론회 하시다 보면 당내 토론이긴 하지만 가벼운 농담도 좀 초반에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어제는 약간 힘도 좀 들어가셨고 결기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대선에서 전국에서 24만 표를 이겼는데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졌습니다. 2배를 경기도에 진 거고, 호남 제외하고는 국민의힘한테 제일 어려운 데고, 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왔고 꼭 이기려고 나왔고, 이겨서 경기도민들한테 제가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시작하는데 국회도 민주당이 다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지방선거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꼭 이겨서 새 정부에도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왔죠. 네, 어쨌든 이길 수 있는 후보들 이 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막 녹록지는 않은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면 민심은 모르겠는데 당심에서는 크게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당심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당의 위원장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상대 후보를 다 돕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경기도에 12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이 계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다 투표를 하십니다. 그냥 혼자 핸드폰으로 K보팅을 하시거나 ARS로 들어서 하시는데요. 투표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우리 당원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만약 지방선거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그 후보를 이기는 거라면 저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중도층, 또 20대부터 30대, 40대 젊은 층에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가 접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 점을 꼭 좀 생각해 주시고, 진짜 승리를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을 꼭 좀 지지해 주십시오. 확장성에서 나를 따를 후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에 어떤 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말씀부터 제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주택, 교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고문의 그 전에 정책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일자리부터 얘기해 볼게요.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지 만들겠다.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있는 그 지역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원하는 혁신이라는 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 아닙니까? 중국은 이미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 따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4차 산업 혁신에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또 반도체의 세계 1위가 경기도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 반도체 세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정말 반도체 세계 1등을 경기도에서 만들고요. 나머지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그 테스트베드와 그 기술 혁신과 인재와 이런 게 다 같이 여기에 융합되도록 도지사가 돼서 그거를 꼭 해내고 싶습니다. 제가 대선 때도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랬는데 네. 그게 경기도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경기도의 인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수도권에 대학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 분야는 학과 정원을 확실하게 확 풀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 가까운 스탠포드 대회 같은 데서 인재를 AI나 빅데이터 인재를 기르는 거를 저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가 경기도 전체에 3개밖에 없습니다. AI나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가지고 경험을 쌓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 저는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켜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에 정말 올인을 하고 싶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 문제 같은 거는 예. 제가 정말 오늘 또 방금 GTX-A 노선 고양 대곡역에 309 건설하는데 지하 50m 내려가서 뚫린 터널을 제가 다 보고 지금 왔습니다. GTX ABC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는 임기 중에 최대한 완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GTX를 타실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통 얘기를 바로 하셨는데 GTX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6개의 GTX 노선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유승민 후보께서는 6개보다는 3개를 일단 빨리 만들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A, B, C, D, E, F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A, B, C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5년 아닙니까? 그게 경기도지사 임기 4년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 임기 중에 A, B, C는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하자는 입장이고 D, E, F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시작을 해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D는 예. 김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부선, 부천. 김용선 예.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천이나 용산에서 그치지 말고 김포에서 하남까지 동서를 갈 수 있도록 D 노선이 더 급하고요. EF는 어차피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계획이라도 분명하게 확정을 해서 시작해 놓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뭐 공공버스 타셔서 서울까지 갔더니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G버스 타봤는데 수원의 아주대병원에서 타가지고 서울시청까지 가가지고 서울시청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 만나러 갔는데 야, 그 6시에 탔는데 딱 타니까 그때만 해도 좌석이 있었어요. 저도 앉아서 갔는데 딱 타니까 전부 주무세요. 그 제가 어느 나의 그 해방일지라는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경기도 삼포라는 가명의 도시에 사는 세 남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대사 중에 경기도는 흰자, 서울은 노른자. 청춘을 서울에 출퇴근하느라고 다 바친다. 내가 죽으면 서울에 출퇴근하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이게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네. 너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24시간 중에 우리가 4시간, 5시간을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써버리면 도대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역버스, 네. 전철 연장, GTX 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각 지역에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받잖아요. 해보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집 가까운 곳에서 그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ICT가 완전히 되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보육도 가능한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 이틀은 출근하더라도 사흘은 출근 안 하고 일하는 날도 있을 수 있도록 이거는 기업이 동의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공공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청부터 이걸 모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예. 저희가 시간이 막
좀 더 있으면 여쭤보고 특히 기본주택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짧게 한번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기본주택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하겠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공공임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짧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 이제 김동연 지금 새로운 물결 대표가 나중에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데요. 두 분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김동연 대표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저는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는 의정활동하면서 밥 짓고 반찬 만든 게 아니라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하신 분입니다. 지금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품평이나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손 걷어붙이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경제 운영과 국정 운영을 34년 해왔던 저와 조금 이렇게 제3자로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질의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한 맞짱 토론하자 이랬는데 김동연 부총리하고 저하고는 같은 경제라도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는 늘 해법을 젊을 때부터 평생을 해법을 제시해왔고 IMF 위기 때도 IMF 위기 극복 방안을 제가 종합 정리한 그대로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김동연 부총리라는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서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란, 일자리 실패 여기에 책임이 가장 크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경제를 문재인 정부 경제를 이래 망친 장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최근에는 민생경제 이야기도 별로 안 하시고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지사를 지키겠다 이러시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지금 선거를 하려고 부르는 민주당의 후보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경기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좀 시간을 드려볼까요? 예. 경기도는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 자체고 여기에는 경제, 안보 모든 게 다양하게 있고 경기도는 세계로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저는 정말 서울이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경기도가 노른자가 될 수 있도록 1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경제를 살리고 또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23년 동안 제가 갈고 닦아왔던 모든 것을 경기도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이해를 꼭 좀 해주시고 저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마지막 발언 들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